달성군은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10일 제4기 여성행복위원회 출범식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2021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를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종합유통단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통단지 판매 촉진 및 소상공인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11월 27일까지 박경아 개인전 기억의 조각들 색을 거닐다를 웃는 얼굴 아트센터 달서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대구 미술관은 내년 3월 27일까지 해외 교류전 모던 라이프전을 대구 미술관 1전시실과 음이홀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김문호 달성 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을 자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업 농촌을 묵묵히 지켜온 18명의 농업인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육아 찹쌀을 이용한 간편 약밥 만들기와 과수나무의 전지전정에 대한 실습 교육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또 전시장에는 신기종 농기계를 전시해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농업인들이 직접 만든 한지공예, 천연염색, 우리 음식 등의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기념식에서 농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풍작을 이룬 농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달성군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10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 정책 개발을 위한 제4기 여성행복위원회 출범식을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1, 2부로 나뉘어 개최됐으며 1부는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기념촬영, 2부에서는 제4기 여성행복위원회를 책임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으며 여성가족 정책 추진 현황 보고 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4기 여성행복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청년기업가와 출산 보육에 관심이 많은 맘카페 대표 등이 위촉되면서 제3기에 비해 연령대가 낮아졌고 청년층의 정책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여성행복위원회는 여성이 행복해야 대구 시민이 행복해진다는 기치 아래 2015년 10월 첫 발족했고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출산보육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매년 전체회의 1회와
각 분야별 위원장 간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됩니다. 한편 제3기 여성행복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전체 회의 1회, 운영분과위원회 12회 등 총 23회의 회의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열었고, 매년 여성업 엑스포 기간에 맞춰 추진한 여성행복토론회는 SNS를 활용해 실시간 중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대구시는 디지털 뉴딜 과제의 핵심 기술인 최신 ICT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2021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를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엑스코와 전자신문이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지역의 대표 ICT 전시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정보통신기술로 대한민국 스마트 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대구에서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번 엑스포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실현, ICT와 함께라는 주제로 코로나 방역과 지역기업의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데 최우선을 뒀습니다. 전시회는 105개사 430여 부스 규모로 메타버스, AR, VR, 스마트시티, 사이버 보안, 콘텐츠 산업 등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고,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의 저명한 연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또한 ICT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 기관들도 대거 참여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대구 경북 ICT 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 테크노파크,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지능형 건설자동화연구센터, 포항테크노파크 등 국내 ICT 융합 분야 지원 성과와 R&D 관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통단지 판매 촉진 및 소상공인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12일 종합유통단지 전자관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에서 주최하고 대구시 북구청이 주관한 행사로 입주업체 할인과 사은 행사, 그리고 문화공연과 음악회 등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최대 30% 할인 판매와 구매 금액별 백화점 상품권 증정,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 증정 등 유통단지 홍보와 입주업체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또 무대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가수들이 부르는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 공연 연출로 참석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으로 유통단지 판매 촉진 행사와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가수 김용임 씨와 연기자 김덕현 씨가 종합유통단지 홍보대사로 위촉돼 앞으로 유통단지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는 데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는 11월 27일까지 박경아 개인전 기억의 조각들 색을 거닐다를 웃는 얼굴 아트센터 달서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기억의 조각들 색을 거닐다전은 흘러간 시간과 멀어진 장소, 희미해진 자연 풍경들에 대한 기억을 자유롭고 감각적인 색과 선으로 담아내는 추상표현주의 작가 박경아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법과 색채의 측면에서 이전 하품과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며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기억들을 표현했던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 24점을 선보입니다. 기억의 조각들 색을 거닐다 전에서는 작가 본인의 심상을 색과 선의 조합으로 표현한 대형 추상 작업들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2차원의 캔버스 위에 본인만의 색을 담아내는 과정을 넘어 새롭게 확장되는 공간을 선으로 나타내려는 박경아 작가의 끊임없는 고민과 시도의 흔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내년 3월 27일까지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해외 교류전 모던 라이프를 대구미술관 1전시실과 어미홀에서 개최합니다. 모던 라이프전은 프랑스 최초의 살인미술기관인 매그재단과 대구미술관이 모더니즘을 주제로 양 기관의 소장품을 공동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년간 진행한 연구의 결과물인 이번 전시는 작가 78명의 대표작 194점을 통해 당대 예술가들이 순수하게 예술에만 의지하며 부단히 추구했던 미술 근대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과 서로 다른 회화의 전통을 가진 두 미술계의 만남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총 8개 소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타알 형상화, 두 번째는 풍경기억, 세 번째는 추상, 네 번째는 글, 다섯 번째는 초현대적 고독, 여섯 번째는 평면으로의 기환, 일곱 번째는 재신비화된 세상, 마지막 8번째 섹션은 기원입니다. 전시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대학생은 7,000원입니다. 최종 예방 접종 14일 경과자는 사전 예약 없이 입장 가능하며 백신 미접종자 및 최종 접종 후 2주 미경과자는 온라인 및 전화로 예약한 뒤 입장 가능합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미술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멘토링 봉사단의 우수 사례 공유회 장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달서구청에서 열린 행사는 저소득 아동에게 비대면, 대면 방식으로 멘토링을 추진해 아이들의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달서구만의 멘토링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공모전은 지난 10월 체험 수기를 공모, 총 55명의 멘토가 참여하고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10개의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상자에 대한 격려 및 시상과 대상을 수상한 황보성 씨의 멘토링 경험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또 멘토의 욕구를 반영한 프리젠테이션 기획과 스킬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2007년부터 한부모, 조손가정 등 저소득 청소년 44팀과 1대1 결연해 14년간 멘토링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에는 다문화 청소년까지 확대해 현재 멘토와 멘티 300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 50플러스 센터의 CI 공모전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내년 초 신중년 세대 평생 학습 공간인 달서 50플러스 센터 개관을 앞두고 50플러스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담을 수 있는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CI 공모전을 11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공모 분야는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심볼, 로고, 시그니처 등 3가지며 참가 신청서, 작품 설명서 등 제출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모전은 심사를 통해 수상작 선정 후 12월 17일 발표 및 개별 연락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과로 문의하시거나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달서 50플러스 센터 CI 공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농공업 지역사회보장처의 저소득 중증 질환자 이동지원 업무협약 소식입니다. 협의체가 지난 3일 네오택시 협동조합과 가진 협약은 관내 저소득 중증 질환자 및 거동 불편 환자의 이동을 돕기 위한 안심 차량 동행 도어-투-도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서비스는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검진 시 자택에서 병원 진료 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의체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통보하면 네오택시는 대상자가 자택을 출발해 병원 진료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안심 차량을 책임지게 되는 것으로 버스 미운행 지역에 한정해 버스 이용이 가능한 구간까지만 이동을 돕는 행복택시 등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지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연 10만원 한도이며 재원은 달성복지재단 지정 기타금과 네오택시 협동조합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의 행복 무료 특강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가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문화 강자 증진을 위해 행복한 일상으로의 초대 문화 강자 릴레이 무료 특강을 운영합니다. 노래 교실을 비롯해 쌍화탕 만들기, 원예 아트, 경매 등 32가지의 다양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 외에도 시낭송, 그림책 여행, 임산부 순산 요가 등 331개의 겨울학기 문화 강좌도 현재 접수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1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학생문화센터의 교육 공동체 무료 공연 이야기입니다. 센터는 발레컬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발레 공연을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24일 저녁 대공연장에서 무료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 공연은 클래식 발레의 대중화와 창작 발레의 예술적 가치 창조를 미션으로 2005년에 창단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전문 예술 단체인 와이즈 발레단이 공연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모티브를 얻어 새롭게 각색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발레는 판타스틱한 발레와 스펙타클한 비보잉 등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대사 대신 귀에 익숙한 영화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이번 공연 좌석은 11월 18일까지 학생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금포초등학교의 내 삶의 주인공은 나 행사 소식입니다. 금포초는 10월 넷째 주 꿈형제 자치회 페스티벌 기간을 맞아 그동안 의논된 학년별 교육과정 전시 및 이를 축하하기 위한 선후배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운동회와 함께하는 미래 창의융합 페스티벌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했으며 이번 페스티벌 기간을 통해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또 선후배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운동회는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고 대굴대굴 자벌레, 나라라 드론 등 9개의 다채로운 자치회별 부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창의 융합 프로그램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즐거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용전초등학교의 감사 표현의 날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감사 표현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행사에서 개인은 감사 카드를 직접 고르고 작성해 감사함에 담고, 가족은 감사나무 꾸미기로 가족의 정을 표현했습니다. 또 가족 참여자에게는 쿠키 만들기 키트를 제공해 함께 만들고 먹으면서 달콤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에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며 부모님께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말을 편지로 쓰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전문 상담 교사는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고 감사함이 가득한 용전초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동서원 정료대와 성생단 이야기입니다. 먼저 정료대를 한자로 풀어보면 뜰을 비추는 횃불을 얻는 대로, 주요 건물 앞뜰에 설치해 건물과 뜰을 밝힌 시설입니다. 또 정료대처럼 조명시설로 사용했던 석조물이 하나 더 있는데 서원 사당뜰에 있는 석등입니다. 정료대와 석등 모두 불을 밝히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생긴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료대는 돌기둥 위에 아무런 장치 없이 불씨를 올려두는 평평한 배만 있는 반면, 석등은 기둥 위에 화사석이라는 일종의 불씨집이 있습니다. 서원 제사인 향사가 컴컴한 새벽에 행해지다 보니 강당 앞에 있는 정료대와는 별개로 사당뜰을 밝힐 수 있는 석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정료대는 정료대대로, 석등은 석등대로 각자 나름의 의미와 용도를 가지고 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희생을 살피는 단, 성생단 이야기입니다. 서원뜰 오른쪽 뒤편 사당 가는 길에 정료대와 비슷하게 생긴 물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표면이 정료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거친 이 돌은 무엇일까요? 정체는 성생단으로 서원에서 1년에 2번 큰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향사라 합니다. 향사 때는 여러 제수가 올라가는데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 제수와는 달리 수저가 올라가지 않고 열을 가해 익힌 제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수 중에는 특히 희생이라 불리는 가장 중요한 제수로 서원 향사에는 돼지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서원 향사에서 무슨 이유로 보기에도 그렇고 음복하기에도 불편한 생물 상태의 희생을 사용한 것일까요? 신은 사람처럼 수저를 사용해 희생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살아있는 기운을 흠양하기에 생기가 강한 것일수록 격이 높은 신에게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도동서원 앞 은행나무 앞에는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사진 찍기 참 좋은 요즘, 도동서원을 거닐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11월 1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9일 진촌동 주민 김종태 씨가 저활용품 판매 수익금 등 500만 원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달서인재 육성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진촌동 주민인 김종태 씨는 2011년 송일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 후 마을 청소를 하면서 모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을 모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500만 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또한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난치병 학생과 무료 급식소 등에 1,2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금계초 졸업생 2명에게 각 10만 원, 송일초 졸업생 1명에게 10만 원,
월배 중학교 졸업생 1명에게 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마을 놀이터와 골목을 청소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등 봉사활동으로 2012년에는 대구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종태 씨는 1990년 초등학교 근무 시 반 어린이가 교실 3층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무사하여 그것이 계기가 돼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게 됐으며 이러한 정성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8일 비슬산에서 운행 중인 산악전기차에 국내 최초로 차량 위치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전기차 위치 관제를 통한 효율적인 배차 및 경로 등 체계적인 전기차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시간 차량 위치를 안내함으로써 고객들의 이용 편의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슬산 전기차 관제 시스템은 전기차에 GPS를 설치해 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위치 관제 및 운행 기록 관제 등 다양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비슬산의 가을 단풍과 석양을 감상하러 오시는 많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기차를 이용하시고 천혜의 비슬산 절경도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소방서는 지난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월배시장 등 다중 밀집 지역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는 소방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더 이상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방협력단체와 함께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한편 월성, 볼리, 송현, 도원 119 안전센터에서는 오전 9시 30분경 소방차를 이용해 일제 소방차 퍼레이드를 펼치고 화재 예방과 소방차 길 터주기를 홍보했습니다. 같은 시각 월배시장과 상인 내거리 등 다중 밀집 지역에서는 소방 공무원과 소방협력단체가 함께 불조심 강조의 달의 슬로건인 확인해요 비상구 확보해요 대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전 시민 소화기 갖기,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제대로 알기를 집중 홍보했습니다. 이어 11시경에는 소방의 날을 맞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을 위한 숭고한 소방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체 기념 행사도 가졌습니다. 자체 행사에서는 소방행정 발전 유공자에 대한 소방 공무원 및 민간인 40명을 포상했습니다. 우상호 서장은 화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2021년 봄철 화재 예방 대책 종합평가에서 대구 8개 소방서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됐습니다. 강서소방서는 봄철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총 4개 분야, 15개 세부 과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특수지책을 중심으로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했으며 특히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피난 우선 인명피해 저감 대책과 사찰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자체 특수시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송호 대구 강서소방서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계속 추진해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